미스트롯 현역가왕 1% 시청률 경쟁보다 중요한 공생. 자, 이런 기사가 MBC 연예기사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스트롯 3 현역가왕 방송사 간 트롯 대전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이런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시청률 1%대의 초접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간 성적표를 받아든 양 방송사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화제성 올리기에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미스트롯과 현역가왕 아마 한쪽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양쪽 다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역가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노련함이 무기다. 글로벌 트로트 노리는 현역가왕. 지난해 초 TV조선과 MBN이 각각 미스터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으로 시작한 트로트 오디션 예능대전 연말에 이르러 미스트롯3와 현역가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현역가왕이 먼저 포문을 열게 됐다. 한일 트로트 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여성 현 트로트 가수 탑7을 뽑는다는 취지의 현역가왕은 바로 미스트롯 시리즈를 제작한 서혜진 PD가 TV조선 퇴사 이후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현역가왕이 미스트롯3와의 차별점이 무엇이냐? 신인 발굴에 방점을 둔 미스트롯 시리즈와는 달리 현역 가수들의 왕중왕전을 주요 컨셉으로 내세웠으며 오디션 프로그램 등을 거치며 실력이 이미 검증된 유명 트롯 가수 전유진 양, 김다현 양 등 물론 10년차 이상의 가수들과 트로트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발라드 가수 린까지 그야말로 화제성을 무기로 미스트롯3에 맞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서도 딱 꼽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이 누굽니까? 전유진, 김다현이다. 아이러니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역가왕은 사실 서혜진 PD가 만들었지만 서혜진 PD가 정작 전유진 양을 탈락시켰다라는 거. 지금 이러한 여론이 이 많은 대중분들 사이에서도 가히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놓고 살펴봤을 때 글쎄요. 이 전유진, 김다현 이 두 친구가 강력한 우승 후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번 현역가왕 방송회차 라이벌전에서 전유진 양이 김다현 양에게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음 회차편 최종 준결승 마무리, 쉽게 말해서 결승 진출 라운드까지 많은 분들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준결승 최종 성적 발표가 바로 코앞에 남겨져 있는 상태죠. 사실 이미 녹화가 끝나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어떤 방송분이 남았습니까? 바로 신곡 미션 무대가 남아있다. 자, 여기에서 전유진 양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라드 장르의 노래를 받게 되었다. 그것도 천재 작곡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전유진 양은 준결승 1차전에서는 이 김다현 양처럼 댄스 트로트 곡을 선곡했죠. 남이가를 선곡했고 사실 이 노래 무대를 준비하면서 이 두 어린 소녀가 정말 눈에 보이는 엄청난 무대를 선보여줬습니다. 이 많은 여론에서는요. 사실 이 전유진 양이 비록 김다현 양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일방적인 점수차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결승전에 직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요 투표 성적을 제외한 마스터들의 점수만 살펴봐도 안정권 안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어떻죠? 대국민 투표 단 한 차례도 1위라는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투표 점수와 특히 신곡 미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91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신곡 미션 무대에서 전유진 양의 성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살펴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점수 차이로 진출을 하게 되었느냐. 사실 이제 와서 방영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새로운 신규 스포일러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유진 양 예고편을 살펴보면 이런 무대를 보여줬죠. 제가 발라드풍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르의 노래에 어울리는 무대가 사실 예고편에서 살짝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전유진 양이 뭔가 좀 이 달빛을 상징하는 밤하늘과 초승달처럼 생긴 조형물에 앉아서 잔잔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사실 어떤 장르의 노래냐, 어떤 노래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스포일러에 따르면 발라드 장르였다. 중요한 건 이 노래를 부르고 난 전유진 양은 이 결과 발표 때까지도 굉장히 굳은 표정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굉장히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작 발표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눈물을 흘렸단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죠? 신규 스포일러에 따르면요. 이 순위의 변동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 점수표를 아예 뒤집는 이 안정권에 있는 가수들 중에 여러 명이 탈락 방출 멤버로 빠지게 된다. 요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결승 진출은 이제 10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전유진 양 같은 경우 이 엄청난 순위 변동이 있는 와중에도 뭐라 말씀드렸죠? 최종 1위라는 엄청난 순위의 대반전을 만들면서 최고 점수를 받는다. 지금 이 스포일러만큼은 사실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수표를 보면요. 사실 전유진 양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1위까지 올라갔다? 그렇다면 지금 박혜신 씨와 전유진 양의 점수 차가 100점 이상 나거든요. 근데 이 910점을 주는 신곡 미션 무대에서 엄청난 점수를 받으면서 무려 7계단이나 상승했다. 그러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유진 양이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순위 8위에서 1위까지 확 치고 올라갔다. 그야말로 역전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야기했을까요? 바로 제작진의 꼼수 형태다. 물론 이걸 또 많은 분들이 100% 꼼수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그런 점수의 흐름 아니냐. 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의 점수들은요. 온리 마스터와 관객 점수로만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의 나온 점수들만으로 판정이 나오던 순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많은 역전 드라마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전유진, 김다현 이 두 사람에게만 반복적으로 발생이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대목은 누가 봐도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모습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전유진 양이 앞에 있었던 나미가 노래를 선곡했고 요번 노래는 발라드 장르의 곡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노래의 장르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스포일러가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가수가 직접 노래를 고른 것인지 작곡가가 가수를 골라서 노래를 전달하게 됐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대목은 없습니다만 이때까지 전유진 양이 해왔던 무대들의 노래들을 보면 이것조차 제작진의 꼼수냐 조작된 거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선곡만큼은 가수의 권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노래 선곡에 따라서 실제 점수에 대한 판정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못하는 장르인데 이걸 만약 제작진이 불러라. 저 가수에게는 너무 딱 알맞는 선곡인데 안 그래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마당에 가수들 자체에서도 반발이 심했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제작진의 시청률을 위한 꼼수라는 건
당연히 출연자들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단과 공유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수들, 이 경연에 참가하는 경연자들과는 공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곡은 가수의 권한인 만큼 전유진 양이 이번 신곡 무대 역시 이 발라드 장르를 받게 되는 천재 작곡가에게 곡을 받은 것인지 본인이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본방송을 봐야지 드러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사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결국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최후의 10인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이때까지 방출자로 많이 좀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제가 많이 좀 예측을 해드렸던 참가자들이 대다수 탈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또 있어요. 자, 우선 결승 진출 라운드 10명, 정확하게 말하면 최종 탈락자 14명 중에 4명이 탈락이 되죠. 지금 나온 이야기 김사나, 류원정, 둘이, 조정민 이 4명의 사람이 결국 탈락하게 됐다. 요 얘기가 지금 현장 스포일러를 통하여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4명이 현장에서 탈락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영상에서 이 조정민 씨, 뭐 다른 참가자들 타방송에 나올 정도로 뭔가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역시 제 예상대로 탈락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송에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의아한 건 누굽니까? 2명입니다. 김양, 윤수현. 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의외예요. 그런데 이 김양 같은 경우는 무대가 끝나고 나서 오열을 하죠. 근데 똑같이 오열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린이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오열한 것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탈락 위기에서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안도감과 또 탈락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 것 같다. 이거 이때까지 김다현, 전유진 양이 매번 겪었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김양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린과 함께 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 최종 점수표에서 사실 이 두 사람이 좀 요 정도의 위치에 있거든요. 린은 중간, 김양은 하순위. 그런데 아마 신곡 미션 무대를 통해서 김양은 치고 올라갔고 린 씨는 순위를 유지했거나 소폭 하락하지 않았을까. 두 사람 그래서 전부 다 신곡 미션 무대 이후 정말 겨우겨우 진출했다라는 것에 안도의 눈물을 흘린 모습이다. 현장 스포일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류원정 씨거든요. 사실 이 류원정 씨 이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대국민 투표에서 깜짝 놀랄 성적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김다현 양을 밀어내고 오히려 2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이 류원정 씨가 탈락을 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대국민 투표 하나마나 아닌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있었던 대국민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뭐 결승 라운드 때 적용을 하든 준결승 때 적용을 하든 그렇게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류원정 씨가 탈락했다라는 건 대국민 투표가 결승 무대 때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결승 무대 때 가서 이때까지 합산됐던 이런 대국민 투표 점수가 뒤늦게 합류가 되든 아니면 결승 무대까지 나왔던 결과만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적용을 하던, 중요한 건 결승 라운드 진출을 못하면 아무리 대국민 투표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탈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대국민 투표 뭐하러 합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대국민 투표 순위에는 좀 근접하게끔 사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심사위원단들이
아무리 국민들과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국민들의 반응에 좀 부합하는 모습으로 순위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린 씨는 항상 상위권이나 중위권에 위치해 있고 박혜신 씨와 김양은 항상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정작 김다현, 전유진 양은 대국민 투표에서 항상 상위권이었는데 강희연 씨와 더불어서 매번 탈락 위기에 놓였어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 스포일러를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유원정 씨가 요번에 탈락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 제작진의 꼼수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비판 의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좀 공감이 되지 않아요. 대국민 투표라는 건 결국 최후에 가서 이 많은 참가자들 중에 누가 대중들의 원픽이냐. 아니 스타는 대중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심사위원단들에게 선택받는 게 아니잖아요. 관객들에게 그 현장에 있는 몇십 명의 관객들에게 선택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류원정 씨가 탈락을 한다? 이때까지 왜 김다현, 전유진, 린, 김양 이렇게 뭔가 거론이 됐었던 뭔가 말도 안 되게 반전되는 순위와 탈락 위기와 상위권에 랭크되는 이상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이번 류원정 씨의 탈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겠나. 전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뽑힌 10명이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양, 윤수연 이 두 사람이 최종 탑7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이건 문제가 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김다현, 전유진 이 두 사람이 국민투표와 스밍 점수가 합산되면서 린 씨와 함께 3파전을 벌인다 하더라도 나머지 탑7 4명도 공정하게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결승 무대에 진출되고 나면은 이미 끝인 겁니다. 결국 결승 무대에서 최종 탑7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는 더 이상 심사위원단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양, 윤수연 두 사람이 올라갔다라는 건 누가 봐도 결승 무대에서부터는 스밍 점수, 실시간 투표, 대국민 투표 이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김이 작용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 직전까지 결승 진출까지 김양, 윤수연 두 사람이 올라갔다라는 건 글쎄요. 굉장히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부분인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청룡의 해를 우리가 접수한다. 트로트 여신 조정민, 요요미, 윤수현. 자, 이 세 사람의 인터뷰가 OBS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왜 설명드리느냐? 아이러니하죠? 이미 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번 준결승 라운드 무대가 모두 다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준결승 라운드 이제 아시다시피 남아있는 신곡 미션 무대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죠. 그 와중에 오늘 제가 앞선 영상에서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27일 토요일 날 결승전 녹화가 완료가 됐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준결승전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아직 이 준결승전에 대한 결과 발표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준결승전에서 14명이 10명으로 줄어서 결승 진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결승 진출한 10명이 오늘 마지막 녹화 일정을 완료 지었습니다. 그러니 10명 중에 4명이 탈락했을 텐데, 자,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제 생각에는 저의 추측과 근거로 인해서 나온 탈락자 명단이 아닌가. 자, 왜냐? 보세요. 이제 신곡 미션 무대가 방영되기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신곡 미션에서는 사실 엄청난 작곡가들의 노래를 받아서 김다현, 전유진 양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 역시 자신만의 환상적인 무대를 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룡의 해 우리가 접수한다. 트로트 여신 조정민, 요요미, 윤수연. 자, 느낌이 오십니까? 조정민 씨와 요요미 씨와 윤수연 씨. 세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들은 현역가왕 내에서 사실 굉장히 탈락 위기에 놓여져 왔었다라는 겁니다.
이 윤수현 씨 같은 경우도 요번 라이벌전에서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받았죠? 요요미 씨는 이미 탈락했습니다. 조정민 씨는 또 어떻습니까? 조정민 씨는 지금 거의 뭐 기사회생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조정민 가수가 매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준결승 진출까지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결승 진출까지 하게 된다면 이거 뭔가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제 예상이지만 조정민, 요요미, 윤수연 이 세 사람은요. 최근 이 준결승 진출 이후 결승 진출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탈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력하게 듭니다. 지금 남아있는 방송 일정이 아시다시피 신곡 미션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무대는 이미 수주 전에, 몇 주 전에 녹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OBS의 언론 인터뷰는 언제 진행이 됐을까요? 자, 이게 26일 오전 10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인터뷰를 따서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중에서 조정민 씨와 윤수연 씨가 아직 이 준결승에서 최종 탈락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요요미 씨는 이미 탈락했고 조정민 씨, 윤수연 씨 이 두 사람 역시 어떻습니까? 탈락 멤버이기에 일정이 조율이 되어 인터뷰를 하게 된 게 아니냐. 요런 추측이 좀 되지 않습니까? 아직 현역가왕 일정이 남아있다면 당장 앞에 말씀드렸던 27일 녹화 일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녹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대 연습도 해야 되죠. 준비도 해야 되죠. 리허설도 해야 되죠. 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언론사 인터뷰할 수 있겠습니까? 실예로 지금 다른 참가자들 전유진, 김다현 뭐 이런 친구들 김다현 양은 최근 행사장을 한번 다녀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가수들은 어떻죠? 사실 저런 인터뷰 일정 잡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뷰를 잡아도 글로써 나오는 게 다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아예 영상으로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예 일정을 제대로 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아쉽지만 이 세 사람은 탈락을 한 게 확실하지 않나. 특히 조정민 씨와 윤수연 씨 이번 준결승 라운드 무대까지 살아왔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결승 진출해서 좌절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사태가 무엇입니까? 사실 조정민, 윤수연 씨에 대한 부분보다도 결승 녹화까지 다 끝이 났잖아요. 최종 녹화 일정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김다현, 전유진 양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지금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결승 진출을 최종 1위로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다현 양 역시 최종 거의 상위권으로 결승을 진출했다. 그럼 이렇게 진출한 두 사람이 어떤 무대를 펼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 이거 아주 초유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결승 무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주 녹화 현장에서 진행이 됐다. 자, 이렇게 전달해 드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역시 전유진, 김다현은 대단했다. 이런 극찬 평가가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땠습니까? 쏟아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전유진 양 같은 경우 사실 이번 준결승 이 신곡 미션을 앞두고 있지만 이 최종 1위 하기 전에 김다현 양과의 이 승부에서 사실 아직도 몇몇 분들은 공감하기 어렵다. 전유진이 이긴 무대였다. 또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번에는 김다현이 잘했다. 네, 다양한 사실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유진 양이 결승 무대에서만큼은 김다현 양을 이기지 않았을까? 이러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겠다. 자, 왜일까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결승전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아시다시피 이 실시간 문자 투표 생방송이 함께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위 변동이 지금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준결승전만 해도요. 신곡 미션 무대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방영이 되는데 신곡 미션 무대가 방영되고 바로 결과 발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스밍 점수가 합산이 돼야 돼요. 스밍 점수가 합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주 때 최종 결과 발표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그 점수의 혜택이 이 결승전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 결승전 때 실시간 투표 생방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어떻습니까?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최종 녹화가 끝났잖아요. 이제 2월 13일이면은 현역가왕 종영입니다. 종영. 방송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종영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현역가왕이 끝나냐? 아, 한일전이요? 맞습니다. 한일전이 있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된 탑7 있지 않습니까? 여기 탑7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유진, 김다현, 린, 그리고 마이진, 마리아, 그 외에 뭐 박혜신 씨가 될 것이냐, 류원정 씨가 될 것이냐, 지금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강혜연 씨까지 후보로 지금 어느 정도 선별이 되고 있어요. 이 마리아 씨도 어찌 보면은 외국인이다라는 특성이 있지만 사실 유튜브 조회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이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사실 강혜연 씨가 류원정 씨와 함께 2, 3위까지 올라왔고 오히려 김다현 양이 5위로 하락했단 말이죠. 마리아 씨도 국민투표가 7위이기 때문에 이 별사랑 씨와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 선에 있는 건 마이진, 김다현, 린, 전유진 요렇게 지금 4명의 사람이 거의 확정을 짓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 외에는 사실 변동폭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국민 투표에서도 나타나지만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사실 5위권까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김다현 양의 팬분들과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이 된다면 금방 탑3 안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대국민 투표 순위가 계속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라운드 때마다 이어진다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김다현 양 탑7 안에는 저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되지만 탑7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선미 아니겠습니까? 진선미. 그 진선미 안에 김다현 양이 못 들어가게 되는 사태가 이 대국민 투표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경연 현장에서의 증언을 놓고 봤을 때 전유진, 김다현, 린 이 3파전이 현실화됐다. 이 세 사람의 무대 점수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김다현 양을 응원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투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후반부에 가서는요. 지금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부동의 1위입니다. 이 부동의 1위의 투표 점수가 모조리 합산되는 순간 사실 탑7 내에서도 그렇지만 이 진선미라는 1위부터 3위까지의 순위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국민 투표 순위가 만약 이 상태로 흘러간다. 김다현 양이 탑3에서 계속 밀려나 있다. 그럼 진선미 탈락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투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현역가왕 가수들의 일정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일전 이전에 방송 일정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스케줄이 그냥 뭐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 MBN에서 직접 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2월달 자 뭐라 말씀드렸죠? 2월 13일 날에 방송이 종영되는데 이 이후에 갈라쇼가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탑7만이 등장하는 갈라쇼가 또 열려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갈라쇼라는 게 뭐죠? 약간 좀 이 방송 프로그램에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이 갈라쇼가 한두 번에 걸쳐서 끝날지 아니면 진짜 세네 번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편성 일정에서 갈라쇼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이게 언제까지 방영이 되냐. 제가 방금 한두 번이 아니라 세네 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3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에 방영이 됩니다. 이미 이게 지금 편성표에 확정이 돼 있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한일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일전은 어떻습니까? 3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되죠. 이 엄청난 일정들이 지금 앞두어져 있는 상태인데 결승무대 녹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방송 회차가 몇 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몇 번 안 남은 방송 회차가 13일날 종영되면서 최종 탑7 진선미가 딱 박히고 나면 이거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한일전 가서 뒤집을 수 없어요. 이 상태로 바로 갈라쇼가 매주 화요일 10시에 3월 5일까지 거의 한 3주 가까이 방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승무대 진출하여서 사실 탑7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 제가 3월 중순으로 말씀드렸던 이 한일전 있지 않습니까? 한일전은 3월 12일부터 방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탑7과 일본의 탑7이 3월 10일부터 언제까지냐? 4월 9일까지 한일전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일정이 숨가쁘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3월 5일까지 방영되고 나서 1, 2주 쉬고 바로 한일전 방송이 방영이 되는 겁니다. 한일전은 총 5회차 방송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현역 가왕과는 편성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이건 역시 매주 화요일 10시라고 합니다. 화요일 10시인데는 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번 이 결승전 마지막 날 녹화 일정 때 공개되어 있는 지금 이 김다현, 전유진, 가수 린 이 3명의 3파전이 지금 최후의 진선미까지 이어져야 앞에 말씀드렸던 김다현 양의 대국민 투표가 잘 이루어져야 이 진선미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사실 이 김다현 양이 전유진 양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결승 무대를 마쳤다라는 후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순위의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대국민 투표 때문이다. 만약 이 김다현 양이 사실 진선미 안에 포함되지 않고 탑7에만 포함이 돼도 이 갈라쇼부터 한일전까지 다 가게 됩니다. 이 한일전에서 또 어떻습니까? 최종 진선미 뽑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번 한국 내에서의 탑7 순위보다도 최종 이 한일전에서의 승부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도 관건일 것 같고, 만약 한일전에 최종 진선미가 없이 그냥 팀전으로만 경연을 해가지고 최종 한국 팀이 이겼다, 일본 팀이 이겼다, 요거만 나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선미는 아니어도 MVP 선정 발표는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유진, 김다현 양이 두 사람 다 이 현역 가왕에서 강력한 진선미 후보입니다. 둘 다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 중에서 최종 1, 2위가 나오는 게 제가 봐도 이 프로그램의 좀 형평성상 팬덤의 규모라던가 이 두 사람의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어떤 분들은 유튜브 조회수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유튜브랑 투표만큼 명확한 팬덤의 규모와 인기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기준점이 있을까요? 마스터들의 평가로 나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평가하고 지지해준 그 결과가 결국 유튜브 조회수, 음원 스밍, 인기 투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전유진 양은 아마 탑7의 선정은 물론이거니와 최종 진선미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여지고 김다현 양 역시 유사했지만 지금의 대국민 투표 순위가 반등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진선미 탈락 위기에 놓일 수도 있겠다. 요런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